와인 테이스팅을 통해 와인을 알아갈 때 각 품종의 캐릭터에 포커스하는 품종별 테이스팅이나 빈티지에 따른 차이를 알아가는 버티컬 테이스팅은 자주 사용됩니다. 이외에 어떤 다른 주제로 와인 테이스팅을 흥미롭게 해볼 수 있을까요? 와인을 혼자 즐길 때도 물론이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와인 모임에서도 재미있게 와인을 알아갈 수 있는 8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합니다. 먼저 청량감과 복합성을 주제로 비교 시음하며 샴페인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샴페인을 즐기고 나면 좋았다, 안 좋았다 라는 단순한 기억만 남지만 이런 주제로 테이스팅하고 나면 각 샴페인 하우스에 대한 느낌과 스타일을 기억하게 돼서 모임에 맞는 샴페인을 다음에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샴페인을 아주 좋아해서 샴페인을 시음할 때마다 각 하우스 스타일을 여러 기준으로 정리해 놓는 편인데요. 이 리스트는 그중 한 예로 이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로랑베리에와 블랑제, 랑송과 루이나르 등을 비교 시음해 보면서 거의 양극에 있는 이 하우스들이 이해되고 나면 더 많은 샴페인을 시음할수록 이 샴페인은 이쯤 어딘가에 해당되는 스타일이구나 정리가 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라이트한 와인과 무게감 있는 와인들로 나눠서 시음하면서 각 품종들의 캐릭터를 알아가는 시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라이트한 와인이 더 많지만 무게감 있는 화이트도 많아서 대표적인 와인들을 분류해 봤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 피노그리조와 비오니에를 비교 시음해 보거나 알바리뇨와 오크통 숙성된 샤르도네를 비교 시음해 보면서 그 캐릭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레드 품종은 피노누아, 리오하 와인들을 미디움 바디로 기준해서 나눠봤고 무게감 있는 와인들이 좀 더 많고 산지와 품종 이름들이 섞여 있는데 이 와인들을 비교 시음하면서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는 시음 방법입니다. 같은 품종이어도 우두통에서 숙성된 와인인가 아닌가에 따라 어떤 캐릭터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음 방법입니다. 와인 라벨 또는 와인 정보를 살펴보면 우드 배럴 숙성인지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다른 저장통을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와인 메이킹에서 우드통 사용은 맛을 더한다는 의미에선 요리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고 와인의 타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점에선 커피나 티에 우유를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면 우드통 숙성 와인과 우드통 숙성이 아닌 와인의 차이가 좀 더 이해되시죠? 우드통 숙성인 경우엔 와인액이 우드배럴에 담겨 있으면서 얻어진 바닐라 향이나 스모키한 향 등이 과일 향에 복합미를 더하게 되고 질감은 부드러워져서 와인을 마실 때 실키함을 느끼게 되며 특히 레드와인의 경우는 우드배럴에서 숙성된 경우 더 선명한 색감을 갖게 됩니다. 우드 숙성을 거치지 않은 언어옥트 와인인 경우 우드 향의 영향이 없다 보니 과일 향이 더 드러나고 사각거리는 질감이 있어서 이 질감과 산미가 어우러지면서 더 청량감을 주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 같은 품종 우드 숙성 와인보다 색감은 더 엷은 색감을 갖습니다. 레드에선 오크 숙성이 아닌 와인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생산되기는 해서 예를 들어 이 포르투갈 세라 와인이나 아르헨티나 수카르디 생산자의 콘크리트통 숙성 와인인 콘크레토 등이 있고 화이트에서 오크 숙성이 아닌 일반적인 예로는 프랑스 샤블리 산지 샤르도네가 대표적인데 호주 바로사밸리의 쉴드 에스테이시나 미국 오리곤주 윌라메밸리의 셔헤일럼 와이너리 샤르도네처럼 샤르도네 경우에는 보통 라벨에 언오크트라고 표기되니까 와인 정보를 보고 구입해서 비교 시음해보면서 그 차이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교는 같은 품종, 다른 산지 와인 예로 같이 비교 시음하면 좋은 테이스팅이 됩니다. 루아벨리의 성스르와 푸이퓨임의 소비뇽 블롱은 레몬향, 과일향에 더해 부싯돌, 화약향, 굴껍질, 스모키한 미네랄 향이 뚜렷하게 감지된다면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 소비뇽 블롱은 과일향에 더해 보통 허브, 야채, 벨페퍼, 할라피뇨 같은 그린 고추향 등이 감지됩니다.
그르나슈는 보통 14% 전후의 높은 알코올 레벨이면서 색감은 그에 비해 엷고 딸기, 체리 등의 레드 과일향, 약간의 블랙 과일향을 가진 와인으로 피노누아의 볼드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부 론밸리 샤토노프 듀파프와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 프리오라트 산지의 이 두 와인은 프랑스에선 그르나슈, 스페인에선 가르나차라고 불리는 품종을 메인으로 블렌드되는 와인으로, 샤토노프 듀파프 와인에선 과일향과 함께 마른 허브향이 더 느껴지고, 스페인 프리오라트 와인에선 과일향, 자몽의 시트러스함, 화산 미네랄리티, 스파이시함이 종종 더 감지되고, 남부 론 그르나슈보다 알코올도 더 높은 편입니다. 그르나슈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기도 해서 이 두 산지의 비교 시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매력적인 그르나슈 와인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말백의 원산지는 프랑스 서남부 까오르 지역이지만, 말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아르헨티나 덕분으로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좋은 품질의 말백이 생산돼서 세계 와인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현재 프랑스 까오르 산지의 말백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진한 색감, 블랙체리, 블랙베리, 플럼 등의 진한 블랙 과일향, 높은 타닌을 가진 말백은 까오르 산지에서는 스파이시함과 가죽향, 샤키테리향 등의 세이보리함이 더 있고, 타닌도 아르헨티나보다 더 단단해서 오랜 에이징이 필요한 스타일로 주로 생산되는 반면, 아르헨티나 말백은 마찬가지로 타닌이 높지만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의 타닌과 과일향이 더 있어서 까오르 말백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스타일로 많이 생산됩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는 말백의 주 산지로 많은 생산량을 담당하고, 멘도사의 부속 산지인 루한 데 쿠요와 우코벨리 등지에서는 좀 더 우수한 말백 와인들이 생산됩니다. 전통적인 와인 스타일인가 혁신적이고 마더난 스타일인가를 비교해보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현대식 포도 재배 방식을 사용하는가 아닌가도 포함하지만, 더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와인을 어디서 얼마 동안 숙성했는가입니다. 프랑스 산지들에서도 물론 전통적인 모습으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더 현대 와인 시장에 적합한 모습으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어서, 사실 전통과 혁신, 전통과 마더남이라는 모습은 어느 산지에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용어들은 프랑스가 아닌 다른 유럽 산지 와인 스타일을 설명할 때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숙성 방법의 차이에 포커스해서 와인 스타일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오크배럴은 현대사회 많은 생산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드 숙성통으로, 물론 프랑스에도 푸드라고 부르는 대용량 우드통이 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 산지들을 여행해보면 보티라고 부르는 이런 큰 용량의 슬로베니안 우드통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큰 우드통에서 와인을 숙성하던 방식을 떠나 작은 용량의 프렌치 오크배럴을 받아들여 와인 숙성에 사용하는가 아닌가가 결과물인 와인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생산자들은 보통 큰 용량의 우드통에서 와인을 숙성해서 나무향의 영향도 비교적 적고, 전체적인 향이나 맛의 캐릭터도 좀 더 소프트해서 우아한 느낌을 주는 와인들이 됩니다. 이와 달리 마더난 스타일이라 할 땐 그렇게 오래 저장하고 출시하는 방식을 벗어나 좀 더 작은 용량의 뉴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하고, 숙성 기간도 2년 전후 정도로 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드하고 힘있는 와인이 되고, 새 우드통에서 얻어진 스파이시향, 스모키한 향들이 더해지는 와인 스타일을 갖게 되는데, 현대 사회의 많은 생산자들이 이렇게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 현대 와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맛입니다. 이런 두 스타일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한 산지 중 스페인 리오하 산지와 이탈리아 바롤로 산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롤로 산지 생산자들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기회될 때 양쪽 생산자 와인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와인 테이스팅이 재밌으면서 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전통적인가 근대적인가가 정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프렌치 오크와 큰 용량통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 생산자가 두 개의 다른 스타일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양쪽의 좋은 점을 다 선택해서 와인 메이킹에 이용하는 생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포도그루와 일반적인 포도그루에서 생산된 와인을 비교 테이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와인들은 대부분 수령 20년 이내의 청년기 포도그루에서 생산되는 와인들로 포도 결실도 많고 성장과 생육이 활발합니다. 올드바인이라 할 땐 그 기준이 와인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보통 30년 이상에서 100년이 넘는 수령의 포도그루로 올드할수록 생육도 활발하지 않고 포도 생산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잘 관리되어 건강하게 나이든 올드그루들은 껍질에 든 타닌 성분과 포도즙 비율을 스스로 잘 조절해서 좋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포도를 생산하고 영한 그루들과 달리 한 그루당 맺히는 여러 개의 포도송이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히는 기제를 갖추게 되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면서 가뭄이나 홍수, 강풍 같은 기후와 환경 변화를 잘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잎이 왕성하진 않다 보니 통풍에 방해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병충해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된 건강한 올드그루 포도와 좋은 양조 기술이 만나게 되면 영한 포도그루들에선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색감, 높은 산미, 고급스러운 향의 캐릭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부르고뉴와 남부 론밸리, 스페인 북부를 여행하다 보면 100년 가까이 된 올드그루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는 올드바인 와인 리스트의 일부분으로 저도 아직 다 시음해 보진 못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산지의 몇몇 와인들입니다. 영바인 와인들과 올드바인 와인들 비교 시음을 통해 각 와인들의 캐릭터를 알게 되는 좋은 테이스팅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와인 테이스팅 8가지 주제로 즐거운 와인 시음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엔 제가 좋아하는 한 스페인 생산자의 포커스에서 그 와인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